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다 가고 2024년이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하반기의 독서 생활을 정리해보는 의미로 2023년 하반기에 읽은 영어 원서 수준별 탑3를 뽑아보려고 해요. 이 책들은 제가 지난 6개월간 읽은 책들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은 슬럼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원래도 그렇지만 더욱더 쉽고 재미있는 책을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책들 2023년 하반기에 읽은 영어 원서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을 아동 청소년 소설 중 3권, 일반 소설 중 3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없이 소개할게요. 어떤 책들인지 check it out. 아동 청소년 소설은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탑3 뽑기가 늘 어려웠었는데요. 이번에는 비교적 쉽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확실한 탑3 보시죠. 아동 청소년 소설 탑3의 첫 번째 책은 짧지만 강한 인상이 남았던 아놀드 로벨의 Frog and Toad Together 입니다. 이 책은 1973년에 뉴베리 아너로 선정된 작품이에요. 분량은 총 64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입니다. 책의 주인공인 프로그와 토드는 친구 사이고요. 책에는 프로그와 토드의 소소한 일상을 그린 5가지 에피소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에피소드들이 어린이가 읽으면 우스운 이야기, 어른들이 읽으면 뜨끔한 풍자. 그래서 아주 매력있게 느껴졌던 작품이고요. 또 모든 에피소드들에 프로그와 토드의 훈훈한 우정이 깔려 있어서 참 따뜻하게 느껴졌던 작품이에요.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 아동 청소년 소설 탑3의 두 번째는 그래픽 노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져서 더욱 와닿았던 작품이에요. 작가인 빅토리아 제이미슨과 책의 실제 주인공인 오말 모하메드가 함께 쓴 When Stars Are Scattered 입니다. 이 책은 2021년에 다양성을 다룬 뛰어난 아동 청소년 문학 작품에 수여하는 월터상을 수상했어요. 분량은 총 257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이 책은 케냐에 위치한 난민 캠프에서 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는 오말의 이야기예요. 오말은 소말리아 내전으로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피난길에 잃어버리고 동생과 단둘이 난민 캠프에서 7년째 살고 있는데요.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진 동생을 돌보느라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난민 커뮤니티의 청년 리더가 찾아와 학교를 다니는 것이 동생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나은 길이라고 오말을 설득하고 가요. 그 후 오말은 학교에 가는 게 맞는 건지 형으로서 동생 옆을 지켜야 하는 건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동 청소년 소설 탑3의 마지막은 무조건 강추! R.J. 팔라시오의 어기 앤 미입니다. 이 책은 책으로도 영화로도 유명한 작품 원더의 후속작인데요. 저는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분량은 총 303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단어와 문장들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한 4학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전작인 원더는 선천성 안면기형으로 태어난 소년 어기가 홈스쿨링만 하다가 5학년으로 처음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겪는 1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어기 앤 미는 3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어기의 주변 인물 3사람. 4학년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기가 학교에 와서 자신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아이 줄리엔. 엄마끼리 베프라서 아기 때부터 어기와 베프가 되었던 아이 크리스. 그리고 자신은 동정심 많고 착한 아이인데 늘 착한 척 한다는 말을 듣는 게 불만인 아이 샬롯. 이 세 사람의 이야기예요.
너무 솔직하고 현실적이어서 감정적으로 마음 편히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었어요. 저는 원더를 읽은 지가 꽤 돼서 이 세 캐릭터가 거의 기억이 안 났는데요. 이 책을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 없었어요. 원더를 읽은 분들에게나 읽지 않은 분들에게나 특히 어른들에게 강추! 일반 소설은 이번에 탑3 선정하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몇 권 더 뽑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좋아하는 작품을 다 뽑으면 탑3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눈물을 머금고 3권만 선정했습니다. 일반 소설 탑3 첫 번째 책은 제가 두고 몇 번 더 읽게 될 것 같은 책이에요. 202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아니 에르노의 A Man's Place 입니다. 아니 에르노는 프랑스 작가여서 원작은 프랑스어로 쓰여졌고요. 이 책은 영어 번역서예요. 분량은 총 90페이지이고 영어 수준은 어려운 편은 아닌데 단어가 아주 쉽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프랑스 문화와 관련된 단어들도 좀 있어서 저는 평소보다 사전과 구글을 좀 더 많이 찾아보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은 아니 에르노가 자신의 아버지의 실제 삶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아버지의 전 생애를 그린 소설이에요. 아니의 아버지는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소시민으로 사신 분 같아요. 1899년생으로 전쟁도 지나왔지만 단 한 번의 계층 이동도 없이 소설의 주인공으로는 좀 밋밋한 삶이다 싶기도 하지만 저는 재미있어서 몰입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 그려진 아버지와 딸의 관계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 일반 소설 탑3의 두 번째는 명불허전 아서 밀러의 Death of a Salesman 입니다. 이 작품은 연극 공연을 위한 희곡으로 쓰여진 작품이고요. 작가인 아서 밀러는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어요. 분량은 총 112페이지고 희곡이어서 대사로 되어 있어요. 대화체라서 읽기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60대의 세일즈맨 윌리의 이야기예요. 윌리는 30년 넘게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며 쉬지 않고 일을 해왔지만 아직도 갚아야 할 주택부금이 남아있고 매달 나오는 냉장고 렌트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예요. 윌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허우대 멀쩡하고 잘생겼지만 직업적으로는 둘 다 아주 별 볼 일이 없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기대가 컸던 큰아들 비프가 34살이 될 때까지 변변한 직업 한번 가져본 적이 없어서 윌리는 매우 실망이 커요. 아들을 무척 사랑하지만 보면 한심하니까 뭐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아들과 싸우게 되는데 이 부자의 갈등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저는 예전에 이 작품을 연극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연극도 좋았지만 이번에 책으로 읽었을 때 몇 배는 더 좋더라고요. 이 작품 꼭 책으로 읽어보시기를 강추! 일반 소설 탑3의 마지막은 제가 좋아하는 장르 미스터리 스릴러인데요. 작가의 글솜씨에 감탄해서 읽다 중간에 찐으로 박수쳤던 작품이에요. 업계에서는 이미 유명한 미스터리 스릴러의 거장 할렌 코벤의 The Boy from the Woods 입니다. 분량은 370페이지고 단어와 문장이 어렵지 않아서 술술 잘 읽혀요. 그런데 제가 구입한 이 책은 글씨가 엄청 작아요. 작은 글씨가 신경 쓰이는 분들은 다른 출판사의 버전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70대의 거침없는 성격의 스타 변호사 헤스터와 전직 비밀부대 요원 현 사립탐정 와일드가 실종된 여고생을 찾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러나 고등학생의 단순 가출 정도로 생각했던 이 사건은 점점 어른들의 세계로 크게 번집니다. 제가 미스터리 스릴러를 좋아해서 많이 읽는 편인데요. 이 책은 근래에 읽은 미스터리 스릴러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어요. 너무 심플하지도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어쩜 이렇게 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작품을 썼을까? 박수가 절로 나왔던 작품이에요. 미스터리 스릴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추!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 독서 결산을 해봤습니다. 2024년은 용의 해잖아요. 용하면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 2024년에도 슬기로운 독서 생활 합시다.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